안녕하세요. 함께 미국 주식을 공부하고 거래도 하는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 오늘 영상을 만드는 스케줄에 있질 않았는데 금요일에 마켓이 휴장이므로 내일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그래서 대신 오늘 마켓을 같이 둘러보면서 내일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켓이 오전 중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마지막 30분을 남겨놓고 급격하게 내려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1154에 닫았고요. 다우는 25,734, S&P는 소폭 올라서 3,11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아주 미미하게 약한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거의 1%들이 모두 오른 강세장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2% 이상씩 오르며 아시아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한국 코스피도 1.36%가 오르며 2135.37입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3대 선물 지수가 모두 0.3%가 오르며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내일도 상승장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켓을 핀비즈의 맵으로 봤을 때는 반반 정도 되는 건데요. 역시 치우쳐 있는 것은 큰 회사들은 강세를 보이고 특히 기술주, 언택 산업에 강세장이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오늘은 이 부동산 관련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유틸리티, 전기회사, 물회사 같은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였고요. 한동안 처져 있던 두 산업이 오래간만에 햇살을 봐서 아주 좋습니다. 금융주에서 특히 은행주는 약세장이었고요. 지방은행들도 약세장이었습니다. 마켓의 뉴스로는 내일 노동청에서 일자리 넘버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30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더 이 경제에 추가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07만 개가 예상대로 올라간다면 실업률도 13.3%에서 12.5%로 하락할 예상입니다. 또한 아주 오늘 파이자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죠. 1차적인 임상실험에서 이 백신이 상당히 밝은 결과를 내놓아가지고 파이저 자체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 마켓의 분위기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바이러스가 1일 확진자 5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변하고 있고요. 미국의 파우치 박사가 이대로 가면은 하루에 10만 명도 확진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정말 왜 이렇게들 마스크를 쓰기를 싫어하고 거리 두기를 함부로 하는지, 특히 요즘 걸리는 많은 확진자들은 아주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망자의 수는 확진자 증가수에 못 미쳐서 훨씬 적게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5만 이상씩 생기는 상황에서 이 분위기가 언제 금융시장으로 올지는 모르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긴 했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안에 뛰어넘을 만한 큰 경제 부양 패키지를 만들고 싶다고 인터뷰를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돈이 경제에다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소비자 지출이 높아지면 경제로서는 도움이 크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경제에 뿌려서 효과가 있는지는 약간 퀘셔너블 합니다. 우리가 마켓이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5만 이상씩 늘어나는 확진자가 있는 곳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늘 투자한 것을 잘 지키시고요.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시고 좋은 기회를 노렸다가 매수하실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저는 큰 편입니다. 6월달을 그래도 무사히 지나가고 7월을 맞이해서 이제 모든 관심이 실적 발표에 쏠리게 될 텐데요.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좀 좋아진다면 이 마켓은 여기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적 발표가 끝나면 주식시장은 이 열기를 좀 빼고 내려갈 수가 있음을 아시고요. 또한 RSI가 그때쯤에는 70이 모두 거의 넘어가 있을 테니까 조심조심들 하셔야 되니까 실적 발표가 좋다고 정신을 놓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스스로 포지셔닝을 잘 밸런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몇 개 볼까요? 오늘 구독자님들이 봐달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만큼 아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 종목들은 좀 더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꾸준히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긍정적으로 나오고요. 특히 S&P의 RSI가 55.18로 충분히 룸이 많이 남아있고요. 전에 두세 번 뚫으려다 실패한 3163을 이번에는 뚫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맨날 S&P만 보고 다른 지수는 안 봤는데요. 오늘은 다우존스도 보고요. 다우존스는 30개 회사의 묶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보는 편인데요. 다우존스는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서 현재 200일 근처에 와 있습니다. 마켓이 올라갈 때 빨리 200일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좋은 사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RSI는 51.23입니다. 나스닥 컴파짓은 3대 지수에서 가장 힘이 센 지수인데요. 며칠 만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며 어지러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RSI는 3대 지수에서 가장 높은 62.42이고요. 이번 2, 4분기 실적 발표로 나스닥이 11,000까지 도전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거대한 몸집을 이끌고 사상 최고치를 또 만들어내고 이제 3,000에 육박한 아마존 주식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힘이 굉장히 세고요. 이 주식은 워낙 왕성히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가 싸다 어디가 비싸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RSI가 73.62로 개인적으로는 사지는 않겠지만 들고 계신 여러분들께는 축하드리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매수를 노리시는 분은 지난번 하이인 2,800까지 다시 풀백할 때 한두 주 더 사셔도 되겠지만 지금 워낙 과매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이격이 굉장히 넓으니까요. 조심들은 하십시오. 이 주식은 엠진입니다. 요 근래 엠진을 비롯한 바이오텍이나 이 제약회사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좋은 뉴스가 있었나 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할 때는 이 종목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차트를 보면서 많이 올라간 주식이 있길래 보여드리는 건데요. RSI는 70.61에서 이 시점에서 새로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들고 계신 분들 그동안 이 답답함을 견디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각적으로는 좀 더 상승을 할 거는 같지만 새로 사기에는 리스크 리월드 부분에서 볼 때 리스크가 살짝 높은 상황이라서 새로 매수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이 넓은 이격을 줄이고 이곳에서 다시 바운스를 해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 자체는 상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전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지붕을 맞고 내려와 있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래도 다행히 멎었고요. RSI는 49.12로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RSI 상으로선 나쁘지 않고요. 특히 나쁘지 않은 점은 이 넓은 이격들을 다 줄이고 이 근처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사실 분들은 아주 소량으로 이쯤에서 모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마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중국이고요. 중국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하시면 안 되고요. 작은 자금으로 모아가시되 역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조금씩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로는 그리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는 이 회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헐시스인데요. 아시다시피 초콜릿 컴퍼니일 텐데 물론 제품은 많겠지만 헐시스 하면 저는 초콜릿뿐이 생각이 안 나서 저는 이 회사가 이렇게 왜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50일을 따라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주식을 보고자 하는 건요. RSI가 40 밑에서 있다가 48로 올라오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0일을 잘 지켜보셨다가 확실하게 3, 4일 이상 뚫어진 것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해도 좋은 주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저 기술적인 저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사실 보고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혹시라도 매도를 하실 때는 수량이나 모든 것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플랜에 좀 맞춰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코카콜라를 봤죠? 이번에는 펩시콜라를 볼 텐데요. 펩시콜라도 사실 몇 주 전에 본 것 같은데 저는 펩시콜라가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좀 좋게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긴 횡보의 힘을 좀 저장했다가 한 번은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현재는 주식이 200일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살짝 밑에서 오늘 장을 마감한 상황이고요. RSI는 53.39로 이번에 장과 함께 200일을 뚫어내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지붕을 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의 친구죠. QQQ입니다. QQQ를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요. QQQ 역시 마켓을 따라 사상 최고치에 놓여 있고요. 250불을 돌파했습니다. 넓었던 이격을 다 줄이고 오히려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다시 바운스 된 거죠. 바운스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 이격이 여기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러니 들고 계신 것을 파실 필요는 없지만 추가적인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RSI는 63.89고요. 물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요. 마켓과 함께 여기서 한 5% 정도 더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디 영상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걱정들을 하시던데 스타벅스도 좋은 회사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시간만 준다면 잘 다시 원위치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요. 역시 반대로 이격도가 상당히 넓게 있었는데요. 이 상향의 움직임으로써 많이 줄여놨는데 지금 현재 200일과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전 고점에 놓여있는 이 지지가 상당히 힘이 좋은 지지고요. 여기에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여기서 네 번을 지켜냈습니다. 상당히 힘이 센 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올라가서 50일을 뚫고 200일까지 뚫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소량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해도 그리 나쁘지 않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RSI는 45.14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200일과 전 고점이 여기 83불 90전 84불인데요. 요 지점이 아주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말릴 수도 없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000도 모자라 1100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과연 이 지점에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미련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미련입니다. 저는 이쯤에 팔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미련이 남아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또다시 이 좋은 기회도 놓치고 역시 제 거래는 또 제 맘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이제라도 사야 할까 하는 미련이 남아있는 게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1100불에서도 이러다 2000불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논리를 펴가면서 자꾸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신경을 좀 꺼놓겠습니다. 사이는 71.27로요. 포함매수이고요. 이격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상당히 넓어서 이제 말하는 것도 입이 아픈 정말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들고 계신 분들에겐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다. 추가 매수는 지금 현재는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50일이나 이렇게 밀렸을 때 소량씩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주식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V자 반등 이후 내려오다가 200일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횡보 모습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다가 미국이 상향을 할 때 같이 툭 하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일과 200일이 거의 맞닿아 있고요. 이대로 며칠만 더 지난다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고요. RSI는 80에서 45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는 55.5 하나로 상당히 아직도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켓이 좋게 올라가도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종목이 아직 그 사이클에 타이밍에 안 왔을 종목일 수도 있고요. 이 회사 자체가 아주 약한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요. 사이클에 있는 종목은 좀 더 추가 매수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힘이 약한 종목은 애초에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주식인데요. V자 반등은 없었지만 계속 횡보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은 후로는 계속 200일에서 지금 10일 이상 보내고 있는데 지난 한 3일간 내려가다가 오늘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마켓이 떨어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펀더멘털이나 기술적이나 이 삼성전자를 따라올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2, 4분기를 통해서 56,600원을 깨기를 희망하고요. 깬 다음에 바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에서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KT인데요. 지금 50일 밑으로 떨어진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됐는데 50일을 간신히 맞닿아 있는데요. 이것이 돌파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50일 위에서 2, 3일 좀 더 견뎌준다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 행진을 시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RSI는 52.53이고요. 아직 룸은 있는데 역시 주식이 하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은 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200일 선 근처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잘 보셨다가 영 아닌 것 같으면 조금 줄이셔야 되는 종목이 맞고요. 혹시라도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제서야 모아가시기 좋은 종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현대자동차 주식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같으면 현대자동차를 당분간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물론 더 내려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힘이 약해서 그리고 산업 자체가 너무 힘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매수나 추가 매수를 자제하시고 200일이 돌파될 때까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종목을 포함한 여러 종목을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2, 4분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물론 한쪽에는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는 이 미국의 큰 문제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S&P RSI가 65를 넘어 70을 향할 때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하락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늘 한 구석에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요일 대신 마켓을 잠깐 둘러봤는데요. 여러분은 마켓에 잘 대비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요. 이렇게 오르는 마켓을 즐기듯이 내릴 수 있다는 준비도 조금씩 해가시면서 하고요. 특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의 현찰을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 주위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고요. 저희 채널이 아주 빠르게 성장해서 이제 댓글도 좀 어느 정도 활발해져서 많은 구독자님들끼리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커뮤니티 섹션에 물어보세요 하는 업로드를 조만간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제가 생각해보거나 종목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질문들은 물어보세요 하는 그 포스트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은 조금 지나더라도 알아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성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